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점 준비해주세요. 어제 없었지. 어제는 최고 시점이 4개 틀린 아이였어. 자, 그러면 정답을 불러주세요. 정답. 자, 1번의 답은 5번, 2번 5, 3번 2, 4번 1, 5번 3, 6번 4, 7번 1, 8번 1, 9번 2, 10번 1, 11번 2, 12번 5, 단답형, 자결, 전고. 다행히 자살이라고 안 써서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죽음이라고 쓴 애가 어제는 있었는데 오늘은 협박이 있었어요. 자, 1번은 틀린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답형 1번은 찾아서 쓰는 건데 애들이 이것도 찾지 않고 자살이라고 쓴 애가 이때 시험 당시에 있었거든. 근데 오늘은 요번 시험 보는 데는 없었어요. 그래서 답은 자결이고 2번부터 틀리는 친구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내가 유예를 우리가 수업 안 했기 때문에 뭐 외웠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긴 해. 근데 우리가 이걸 읽고 판단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 그냥 뺄까 말까 고민하다가 놔뒀거든요. 일단 이 소설은 내면 의식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해. 내면 의식의 흐름을 반영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설가 고보시의 일일, 그 다음에 날개, 광장, 유예 이렇게 4개가 이제 현대문학사에서 의식의 흐름이 있고 요즘 초현대 말고 그래도 이제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현대문학 중에 대표적인 내면 의식의 흐름이에요. 내면 의식의 흐름에다 밑줄 한번 쳐주시고, 그다음 2번은 이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서술자가 그와 나로 교차가 돼요. 근데 본문에서 확인하기가 쉽지 않고 사실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가면 이게 내면 서술 되거든, 전지적 작가도. 그래서 이게 1인칭인가 3인칭 전지적인가 이거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근거가 되는 부분은 여기 한 문제가 있긴 해. 1페이지에서 첫 번째 페이지에서 끝에서부터 4줄을 올라가시면 끝나는 1초, 일가까지 나를, 자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가 나오죠? 그래서 나를, 자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라는 1인칭 시점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에다 동그라미 한번 치시고 나라고 되어 있어. 근데 반면에 그 다음에 3인칭 시점은 여러 군데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술자의 교차가 있다는 게 이 소설이 굉장히 큰 특징. 그러나 이거는 물론 학습활동만 했으면 그냥 다 맞추는 거지. 자, 3번의 현재 시계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그 현재 시계 성함이 니은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단문이라는 건 간결체, 짧은 문장이라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이 짧아지면 긴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 4번 공감각적 표현은 이따가 본문할 때 확인하시겠지만 총을 재는 소리가 바람처럼 차갑단가? 뭐 이런 문장이 있어. 그래서 소리를 차갑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공감각이 있고요. 5번인데 이 5번이 중요합니다. 명암의 대비가 있죠. 흰 눈과 어두워진다가 나오기 때문에 대비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지금부터 밑줄. 현실을 부정하고 벗어나려느니 X예요. 얘는 이제 죽음을 1시간 앞둔 사람이 유예된 시간을 겪은 걸 자기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서술해놓은 거거든. 근데 1시간만 살았어. 이제 우리가 1시간 뒤에 다 사형 당할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의식의 흐름대로 가는데, 그럼 내가 1시간 뒤에 죽을 거야.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우리 윤중원 영감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내가 이러면서 난리를 쳤을 거야. 난 아니잖아.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야. 자, 그런데 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1시간 뒤에 죽더라도 나의 존엄성을 지켜야 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 난 1시간 뒤에 죽을 거야. 자, 그런 날 이때 내가 가장 인간답게 존엄하게 죽는 것은 무엇일까? 이걸 고민하는 거거든. 그래서 부정하고 벗어나려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 소설의 어떤 실존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여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인물의 심리를 극명하게 표현한다. 뭐 이렇게 넘어가겠어요. 답은 5번이었고,
자, 그 다음 이제 3번 문제에서는 3번은 뭐 다 맞췄겠지. 2번이죠. 작품 속 인물이 아니니까. 작품 속 인물 아니어서 X. 4번에 고립무원이에요. 근데 뭐 유고무원 뭐 이런 거 고른 건 좀 그렇지 않나. 자, 고립무원은 이제 나밖에 없어서 도와줄 곳이 아무도 없다. 없을 문자에 도움을 줄 곳이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나는 오히려 혈혈단신을 좀 고르지 않을까 그랬는데 5번 안에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혈혈단신은 가족이 없고 나 혼자밖에 없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나머지 한자성어는 네이버에게 물어보시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일단 5번이에요. 5번에는 권총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이 소재가 같은 소재가 다른 역할을 할 때 되게 중요한데 얘가 자결을 해야겠다라고 주대위가 결심할 때 그때 이제 두 가지가 있었지. 뭐였어? 내가 일찌감치 현중이의 말처럼 자결을 했더라면 현중이가 이렇게 밤에 몰래 가다가 벼랑에 떨어지진 않았을 텐데 이런 죄책감을 느꼈고 그 다음에 김 1등병이라도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에 내가 이제 죽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죄책감이 X죠. 주대에게 김일병에게 권총을 미는 행위일 때는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욕구도 얘가 나도 희망을 주고 싶고 희망을 갖고 싶다 그랬지 삶에 대한 자신의 욕구 때문이라고 하기도 조금 그래. 그래서 둘 다 X라고 보시는 게 마땅하고 혹시 뭐 아니 그래도 삶에 대한 욕구 아니겠어요? 뭐 이렇게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죄책감은 앞부분에 자결을 결심할 때의 권총의 의미였기 때문에 X. 자, 그렇죠. 자, 여기까지에서 혹시 문제가 좀 선지가 이상하다, 나를 괴롭혔다 이런 게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5번에 4번 그치 뭐 까마귀가 와서 눈도 파먹고 막 그러니까 참 전쟁이 꼭 총알만 날아다녀야만 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또 이 극한 상황에서 주대위는 아니 현중이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둘을 버리고 가는 거잖아. 그런 것도 이제 어떤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서 좀 비인간적으로 안 보일 수도 있잖아. 그런 걸 보여주는 게 극한의 상황이고 그게 전쟁의 상황이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죠. 선생님, 1번이 이거를 따지는 전에 그거라고 생각. 어느 5번에 1번? 아니 전후 왜지? 시작, 출발. 아니 전후에 인간이지. 같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 버리지 않고 끌고 가는 건데 얼마나 전후야? 아니 그거는 걔를 살리기 위한 거니까. 어이 전지호야. 마지막에 총을 겨루는 것은 어떻게든 얘를 살리고자 하는 진정한 인간이야. 뭐지 김일등병을 살려보겠다. 우리의 권총. 자, 그리고 전후간에 있는 건 전후에, 하부간에 있으면 하부에, 뭐 이런 거니까. 얘네들은 다 우리 아들이 오늘부로 김일병이 아니죠. 이일병이 되었대. 오늘 일병이 되었다고 카톡이었어. 일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갑자기 태평천하. 자, 이일병이 됐죠. 자, 6번의 답은 4번이었고, 설마 틀리진 않았겠지. 일단 확인해볼게요. 6번 틀린 애 누군가. 자, 서술자의 특정 인물이면 윤직원의 특정 인물에 그러니까 우리 그 가리봉동에서 그에게 의존해서 서술이 나가잖아. 그런 게 서술자의 특정 인물인데 왜 뭐 윤직원이나 윤종수 아무에게도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었지 어떤 특정 인물의 관점에 투영된 건 없었으므로 답은 4번입니다. 자, 7번이고 7번도 이런 거 틀리면 정말 아마추어다 우리. 야, 신분상승을 꿈꾸는 거는 종하기의 꿈이 아니라 윤 직원의 꿈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아예 선생님도 기술을 쓰셨네. 에이, 그럼 웃으면서 이런 거 나오면 뒤에 2, 3, 4, 5를 읽을 필요도 없어. 왜냐면 선생님의 기술이 확인됐잖아. 그럼 그냥 넘겨야지.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8번도 선생님의 기술이지. 우리가 이걸 오죽 강조했어? 야, 이때는 서술자가 판소리 서술투 하면서 뭐뭐 했다요 하면서 약간 일러 바치듯이 하는 건 등장인물과 서술자가 아니라 독자와 서술자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지. 맨날 옆집 철수를 엄마가 칭찬했단 말이야. 근데 그날 철수가 선생님한테 혼났어. 오, 엄마가 그렇게 칭찬하던 철수가 혼났다? 이때 등장인물은 누구야? 철수지. 얘가 이제 보고 엄마한테 연락 뛰어가서 엄마 오늘 있잖아. 철수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혼났다? 그러고 이럴 때 이게 누구랑 누가 가까워지는 거야 이제? 엄마도 되게 신나. 엄마들 좋겠어? 철수 엄마한테 늘 눌리는 것 같았는데 철수 혼났다잖아. 자,
그러니까 엄마랑 내가 가까워지는 거지. 엄마가 독자, 내가 서술자, 철수는 등장인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일러 바치는 듯이 할 때는 등장인물과 서술자의 거리가 좁아지는 게 아니라 독자와의 거리가 좁아지는 거야. 그럼 이해 안 되면 외워야지. 이거 안 외우고 시험에 가지고 예의가 아니야. 자, 그럼 얘를 외웠다.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 2, 3, 4, 5는 그냥 안 읽어도 되는 거지. 왜냐하면 선생님이 일부러 하신 선지니까. 그리고 이제 넘어가시면 돼요. 자, 9번이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다. A가 반어법인 걸 모를까마는 문제는 반어법이라는 거 찾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반어법은 역설은 눈에 보이거든. 근데 반어는 눈에 잘 안 보여서 반어가 나올 때마다 아 이게 반어구나 그러고 외워야 돼. 지금 우리는 반어가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 여기도 반어가 나오지만 난소공에도 반어법이 나오기 때문에 반어법은 문제에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나올 때마다 반어법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1번은 알지. 이전노라 여기가 반어고요. 자, 일단 3번은 오타 같긴 한데 겨울 누워서 편하게 지는데 이 오타에서 되게 틀렸을 수도 있어. 이게 겨울입니다. 겨울. 자, 근데 이게 왜 누워서 편하게 지는 게 왜 반어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대잖아. 사랑하는 사람 잃어버렸는데 겨울에 누워서 편하게 지내면 이건 좀 아니다.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원래 정상적인 사람들은 편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4번. 이게 국어 시험이지 않습니까? 국어는 연약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늘 귀 기울이라고 가르치는 게 국어야. 농약에 질식했죠? 그 다음에 이제 듣기 힘든 소리죠? 이런 거에 국어 시간이라면 뭐 해야 돼? 들으시라고 해야지.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귀에 기울이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 그래서 귀 기울이지 말아다오가 반어입니다. 5번도 마찬가지야. 한 줄의 시를 안 읽어? 이놈 봐라. 단 한 권의 소설도 안 읽어? 얘 좋은 애 나쁜 애야. 너 기준으로 하지 마. 국어 시험이니까 국어 시험. 현준아 국어 시험. 물론 한 줄의 시도 안 읽고 한 권의 책도 안 읽는 우리 아들도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은 해. 그러나 이게 국어 시험지라고. 자, 그러면 한 줄의 시는 커녕이야 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안 읽어. 그런데 그는 한평생 행복했고 남자애들이 수다스럽네. 전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재용만 있을 때 정말 여기 조용했거든. 우리는 민규까지도 괜찮았는데 오늘 세 사람이 들어오더니 갑자기 웅성웅성? 활기찬 건 좋네요. 자, 그런데 잘 들어. 자, 이게 수업 시간에 한 말이 우연히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아가들아 봐라. 자, 한 줄의 시도 안 듣고 단 한 권의 소설도 안 읽는데 걔는 한평생 행복했고 돈도 많이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왔다. 그럴 수 있지.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실적화자가 훌륭한 비석이라고 할 리는 없다. 훌륭한 때문에 반어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잘 알아두세요. 반어가 다른 데 나올 때도 반어적 표현들이 늘 나오는 게 나오니까 요거 잘 밑줄 쳐 빨리. 빨리 봐. 밑줄 치자. 내 말을 이전노라에다 밑줄. 그 다음에 누워서 편히 지냈다. 그 다음에 귀 기울이지 말아다오. 그리고 훌륭한 비석. 여기가 반어입니다. 자, 그럼 2번은 왜 아니냐? 자, 2번을 누가 썼냐면 이육사가 썼어. 이육사는 뭐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야? 독립을 원하잖아. 우리나라 현대문학사에서 봄이 3번 온다 그랬다. 독립, 통일, 그 다음에 민주화. 이렇게 3개인데 진정한 봄이 그럼 독립이잖아. 근데 이 진정한 봄이 안 올 거라면 그냥 계절의 봄 따위는 오지 말라는 뜻이야. 얘는 진짜 강렬한 아이지. 내가 정말 원하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엄마 이거 안 해주실 거면 저 다 필요 없어요. 너 밥 먹어라. 밥 안 먹어야 뭐 이러잖아. 늘 안 그러나? 그래서 이거 안 해주면 저 밥 안 먹을 거예요. 막 이러면서 다 안 한다고 그러잖아. 얘도 그거야. 진정한 봄이 안 올 거면 다 필요 없다. 봄에 꽃도 피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여서 반어는 아니다. 근데 솔직히 이렇게 문제 내놓고 이게 반어가 아닌 걸 찾으라고 하는 건 명지구 선생님이 좀 치사한 거지. 자, 그래서 소거법을 푸는 방법밖에 없어요. 단어를 찾아내시고 다 지우고 나면 2번은 아닌가 보네. 뭐 이렇게 가는 게 이 9번을 푸는 방법이었는데 일단 너희는 배웠으니까 알아둬라. 그래서 이제 그 진정한 봄, 우리의 독립이라는 봄이 오지 않을 거라면 봄이 와도 계절의 봄이 와도 꽃 따위는 피지 마라. 왜 꽃이 피면 또 내 마음이 살아나 어머 꽃도 피네 아름답다 이러면서 지금 현실이 일제강점기인데 착각하면 어떡해. 그럼 안 되니까 꽃도 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기억과 미음에서 표리, 부동이 답입니다. 표리, 부동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데 우리 윤직원 영감은 겉과 속이 참 동일합니다. 여기다가 들면 화내고 을렁을렁거리고 막 그런 분이야.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아연실색이라는 거 깜짝 놀라서 할 말을 잃은 거고 목불신정은 무식하다.
그러니까 일본어로 된 정보는 못 읽고 번역한 걸 읽었잖아. 그러니까 무식하다. 자, 누란 지위는 계란이 쭉 쌓여 있는 위태로운 상태에. 그다음 배은망덕은 뭐 그렇지. 할아버지 입장에선 배은망덕 아니야. 기껏 돈 대고 네가 내 재산을 보호해라 이러면서 유학 보냈더니 가서 사회주의를 하면서 할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난한 사회에 나눠주는 제도를 선택했대. 그럼 좀 배은망덕이 이 자식아 네가 누구 손자인데 이러면서 너 누구 돈으로 공부했는데 막 이럴 거 아니야. 배은망덕이 되겠죠. 자, 11번도 만만하진 않았어요. 우리가 뭐 아이고 그냥 외제적이네 라고 봤는데 막상 읽다 보면 약간 헷갈리는 것들이 존재하긴 하죠. 근데 2번이 답입니다. 시대의식이라는 단어만 보고 아 시대니까 현실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자, 그래서 그 시대의식이란 말이 있지만 시대의식이 결여된 인물인 거지. 그러니까 인물은 작품 안에 내재하는 거여서 답은 2번이야. 그래서 얘는 C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은 왜곡된 세태 방향 100% A고, 그다음 B에선 작가의 성향인 건 고민할 필요 없고, 4번이 조금 애들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세대 간의 갈등, 주제 이런 것들은 다 내재적인 거죠. 갈등이나 주제 같은 것. 그래서 이제 4번도 맞고, 5번은 생각을 하게 됐다. 누구겠어요? 이 생각을 하신 분이 독자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12번이고 이 문제들도 애들은 그래도 잘 풀더라. 이 황선주라는 사람이 거의 그 우리 윤직원하고 비슷한 부류의 인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도 이제 사투리도 많고 비속어도 많아요. 수해가 나서 구호물자를 거들어오니까 이 황선주 씨가 뭐 팬티를 구해물자로 냈대나 어쨌대나. 그래서 창근어미가 너무 기가 막혀갖고 막 블라블라 하고 계시는 건데, 일단 답이 5번이고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이문구 우리 동네 황씨. 거기 바로 위에 가면 남대문지 앞대문인지 간에 수재미 고쟁이 걱정하는 사람은 팔도강산의 느티울 춘자아버지뿐이 큐. 이때 춘자아버지가 황씨예요. 황선주씨 뿐이 큐. 자, 근데 확실히 당신 같은 사람이 있는 우리 동네는 꽃동네 새동네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너 같은 놈이 있는데 참 좋은 동네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이 부분이 반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윤직원 영감은 반어를 쓴 건 없기 때문에 창근 엉매는 반어를 썼죠. 그래서 답이 5번이고 그냥 단답형은 정보가 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이 문제에서 12번에 1번 또 너는 8번? 8번? 8번이에요. 그렇게 안 낼 건데 뭐 멀어지게 한다면 고민 좀 되지만 맞겠죠. 근데 그런 선지는 안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12번에 몇 번? 1번. 1번. 윗근의 윤직원 영감과 복귀의 황선주는 부를 축적하여 가문의 명예를 빛내는 건데, 부를 축적하는 건 둘 다 같은데 윤직원은 뭐 이제 군수를 시키고 서장을 시켜서 뭐 좀 그러고자 하는 의혹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황선주 씨는 뭐 그런 의혹이 보이는 부분은 일단 없죠. 여기도 없고 달리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 명예를 빛내는 게 틀렸어요. 자, 그럼 이제 본문을 보자. 본문 우리 일단은 황 씨를 했대는데 수업? 안 했어, 안 했어? 우리 동네 황 씨 수업 했다고. 안 했어? 안 했어? 한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어떤 말이 했대? 안 했어? 자, 일단 황선주부터 가겠습니다. 황선주. 자, 오늘의 목표는 황선주, 그 다음에 유예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난소문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간표를 한번 보면, 자, 이제 오늘 수업을 하면 있잖아. 몇 주에 아니 이거 뭐 밑이 아니야? 이렇게 여기까지 안 여기까지? 이거 해야 되는데 안 되는데. 자, 그리고 직보. 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두 작품을 끝내고 오늘 난소공을 할 거란 말이야. 그리고 다음 주에 원고지가 추가되겠지. 그리고 공산이 들어간다는 설이 있어. 어떤 애 어제 무게를 끄덕끄덕 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 2분의 1, 그 다음에 모의고사 2분의 2가 끝나면 복습을 딱 한 주에. 그리고 집보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두 작품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복습을 한 거지.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나중에 해야지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나 세 개를 복습해와. 그래서 이제 누적 복습을 해야만 우리가 이제 무난하게 이제 진행해 갈 수가 있다. 근데 이렇게 복습들 안 하시고 막
될 때는 되라 이러지 말고 이제 너희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어서 사실 문제집을 많이 푸는 게 중요하지 않아. 개념을 읽고 그냥 주어진 문제들을 잘 판단하는 연습만 하면 되거든. 근데 우리가 받는 이제 문제집들이 그렇게 명지고 스타일들의 문제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단 개념을 정확히 아시고 기출 문제를 풀면서 그걸 연마하시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니까 공부를 하고 문제를 잘 풀어볼 수 있도록 해. 그래서 다음 주에는 난소공까지 해가지고 세 작품을 기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날이 곧 온다. 내가 이전에 고3 애들 오랜 고생 안 하지만 작년에도 안 했구나. 제가 고3 애들한테 여기다 맨날 이렇게 마지막 주차들을 쭉 날짜를 세워요. 그 수업할 때마다 하나씩 주고. 처음에는 한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한 8월쯤 100일 남기고 쓰거든? 꽤 많아. 근데 이렇게 싹싹싹싹 지르다 보면 나중에 이제 막 두 번 남았고 한 번 남고 이제 이렇게 온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게 와. 예쁜 오니까 아유 아직 많이 남았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요번 시험이 우리 입시하는데 내신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잖아. 3학년 되면 이과 친구들은 뭐 몇 과목 남지도 않고 뭐 세 과목 갖고 인생이 변하지 않으니까 물론 변하지요. 변하지만 근데 문과 친구들은 아직 기회가 좀 6과목이나 남아서 가능하지만 제일 중요한 시험이 이제 남았다. 그러니까 미리 잘 준비하시고 그다음 해야 되는데 요거 다음 주에 오늘 생각보다 좀 틀리네요 이반도. 나는 뭐 거의 다 100점이야 우르르 쏟아질 줄 알았거든. 그런데 우르르는 아니고 몇 명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복습들 잘 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난소공까지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황선주가 150 몇 쪽이라던데? 황선주 씨 100? 얘들아 100 몇 쪽이야? 190이야? 190? 아닌데? 190. 자, 황선주 씨 합시다. 페이지 190쪽. 자, 먼저 작품 연구부터 볼게요. 이문구 씨가 썼고 우리 동네 황씨. 자, 농촌 소설이고 연작 소설은 뭔지 알지? 어떤 작가가 이제 같은 주제나 같은 등장인물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작품을 쭉 쓰는 거 그런 건 이제 연작 소설이고 우리가 그 비오는 날 가리봉동에 가자가 그 소설도 양 기자의 그 원미동 사람들이랑 연작 소설이 들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연작 소설은 그런 거다. 자, 해학적이고요. 풍자적이에요. 풍자의 대상은 황선주 씨가 되겠습니다. 향토적이라는 이유는 방언도 많이 나오고 비속어도 있고 뭐 이게 일단 방언이 많이 나와요. 전라도 사투리 저기여서 저기 올게 저기 뿌려 이런 말 많이 나와. 자, 그리고 전지적 작가시죠. 자, 물질 만능주의 돈을 가장 우선시하는 황 씨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우리 황 씨는 난 모른다 뭐 이런 스타일인 거야. 그래서 공동체 의식의 상실과 그 회복에 대한 기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자, 특징 1, 2, 3이 있는데 그 중에서 2번 방언과 비속어 사용. 방언과 비속어를 쓰니까 토속적이고 사실감, 해학성 따라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밑줄 치시면 됩니다. 자, 황 씨를 통해서 공동체의 가치관의 붕괴를 보여주는 거야. 자, 3번에는 공동체의 가치관 붕괴. 자, 그리고 예시 답안으로 내려가 보시면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두 작품 모두 부정적인 인물.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 용렬한 언행을 빈정거리고 두 번째 줄에 빈정. 그 다음 희화화시키고 풍자해요. 그러면서 이제 비꼬죠. 그래서 얘를 빈정거리고 또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방언을 통해. 자, 그리고 유머 발생시키는 해악성 이런 거지. 자, 그 다음에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이러한 풍자화부터예요. 이러한 풍자와 해악은 한국 문학의 전통적 특질 중에 하나로 태평천하 우리 동네 황씨와 같은 작품들에 의해서 계승되고 있다. 이거 기억해야 돼. 작품 자체에 대한 내용을 잘 기억하다가 이런 전체적인 평가를 그냥 훅 하고 넘겨버릴 때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윗글에 대한 특징으로 해서 내버리면 그때 당해. 그러니까 이 부분을 눈여겨서 한번 보세요. 이러한 풍자와 해악은 우리나라의 전통을 계승한 거다. 라는 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생각해보면 흥보가도 그랬고 춘향전도 그랬고 약간 웃긴 데가 있잖아. 근데 이제 전통과 해악이라는 게 이어가고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학년 때 완장할 때도 비슷한 문구를 우리가 공부했거든요. 이게 계승되고 있는 거다. 이런 거 했었어. 그거 기억하시면 되지요. 자, 오늘 본문 볼게요. 자, 황선주라면 다 읽진 않을게요. 사투리도 많이 나와서 읽기가 어렵고. 자, 황선주 느티울에 있는 사람인데 버림치로 치부했대. 버림치라는 거 뜻이 있잖아. 버려둔 물건. 쓰레기? 아니야. 아무튼 그런 애로 쳤대. 아, 걔 사람도 아니야. 아, 그런 줄 알아. 막 이렇게 치는 거야. 그럼 버림치로 치부하여 진작 저처른 인간 빼놓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이었지만 이제가 뭐냐 지구야. 돈 관련된 그치, 돈 관련된 거야. 이제 받다 이런 거면 돈 주고받고 돈에 대해 아주 민감하다. 그래서 돈에 밟고 돈푼이나 만지기로는 연대에서도 꼽힌다. 돈 좀 있다. 얘가 싸가지인데 돈은 좀 있어. 자, 그는 내놓고 굴려가는 돈만. 내놓고 굴려간다는 건 이제 돈을 굴린다고 그러잖아. 누구한테 빌려주고 이자 받고. 뭐 이러는 돈만 해도 2천만 원이 넘고요. 억대가 웃도는 농토가 있대요. 요즘 억대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때 억대는 진짜 큰 거예요. 그치? 자, 그는 느티올 사람에게도 크든 작든 노상 5부이자. 5부이자면 이게 이자가 몇 %라는 거야? 아무튼 5부이자. 자, 그리고 이게 고리대금인 것 같아. 이자가 높은 거. 자, 그나마도 눈밖에 나잖아. 또 지가 꼴리기 싫잖아. 그럼 걔가 막 지금 우리 애가 죽는다고 당장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절대 안 빌려주는 거야. 아주 그냥 빡빡한 인간이야. 그래서 거기 정리되어 있어. 인정 없고 공동체적인 삶을 상실하고 개인적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황씨. 이런 사람은 절대 되면 안 되겠어요. 자, 대개 고리대금업자가 믿을 만한 담보는 뭐겠어요? 농사꾼들이 갖고 있는 땅이겠지. 그래서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갚으면 누구 갖게 돼? 그 땅은 황씨게 돼. 그래서 그냥 땅을 이렇게 뺏는 거지. 뺏어가지고 자, 그러나 그는 아직도 자기를 예사로 헐뜯고 술이 들어가면 을에 싫은 소리만 하는 이장이나 뭐 최정식, 뭐 고명근 이런 사람들한테는 금방 죽는다고 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런 인간이다. 그래서 아주 그냥 지만 잘나고 지만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인간이었대요. 그러던 그 마을에 그 수해가 난 거고, 그래서 수해 물품들을 동네 이제 옆 아줌마들끼리 이제 뭐 모으러 다녔나 봐.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도 당신도 좀 돈 뭐 좀 내라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자기가 입던 빤스를 들고 나왔대. 이걸 내겠다. 그러니까 이 창근애미가 엄마가 너무 기가 막힌 거지.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거죠. 춘자 아버지도, 이 춘자 아버지가 황신데 우리가 시방 춘자 아버지 입던 빤스를 얻으러 왔단 말이오. 흐치흐치하고 날금날금한 큰 빤스를, 그것도 새 것도 아니야. 빤스 장수가 보면 불쌍해서 하나 빚어주게 생긴 걸레를 얻으러 얘꺼정 헐렁거리고 왔대요. 세상에 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걸 내놓냐. 자, 미루어 보건대 이재미 구호 물품이랍시고 황이 입던 팬티를 내어놓은 모양이었다. 김은 여기 같이 갔던 김씨 아저씨가 있나봐. 김은 구경만 하고 입장도 아니오. 그렇다고 남의 집안에 들어가서 사내 여편네가 난남끼리 하필이면 팬티 놓고 가갸 거겨 하는 옆에서 옆들이 하기도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있대요. 자, 이제 황씨가 말합니다. 자, 황씨 우리 현준이가 읽어볼까? 황씨 현준아 읽자. 크게 읽어. 최근된 언니는 나를 귀로 안 듣고 입으로 들고 수재민이라고 꽃것만 입으라는 데이 어디 이슈.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컬이라도 출연해준 양석하러 빤스 버텀파 유지하고 다 나도 생각이 있어. 내놓은 댄디 뎁스에 나를 트집걸려.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어렵지? 나도 어려워서 너 시킨 거야. 함부로 이빠가 찢지 마요. 이게 왜 흥게요? 남대문표는 3년을 입어도 샘물내만 납기다요. 공연이 너무 새스럽게 시리 이유 삼지 말고 얼른 딴기나 가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너글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수재민한테 이제 지가 입던 이제 빤스를 내놓은 건데 그래도 우선은 이게 왜 홍보냐. 남대문 건 3년을 입어도 새 거 같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새 거다 이러면서 막 우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딴 데나 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어. 점점점점. 너무 당황했지. 얘 이 논리력에 아니 말 같지도 않으니까. 자, 두 여자는 입이 모자라 말밑을 못 대는지 잠잠했으나 그냥 두면 나중에 별 못할 소리 다 할 것 같아서 옆에 있던 김씨가 말합니다. 아따 나 챙근 언니도 애지거니 하슈. 애초 여기가 너무 어려워. 저기 한 사람하고 저기 했어야 말이지. 저기 한 사람 저기 했어. 이거 전라도 사투리잖아요. 나중에 다 저기 하는 수 있으니까 그냥 주는 대로 받아 얼렁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해. 그러자 창근애미가 한마디 더 한 거죠. 그 참 우리 동네는 꽃동네 새동네요 이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마지막 단어.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또 여기서는 황씨 아저씨 어떤 캐릭터인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어법 사용된 거 보시면 별 문제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자, 이제 유예로 가겠습니다. 유예는 한 250
259다. 259, 260부터 볼게요. 260. 자, 작품 연구 오상원의 유예고요. 자, 단편소설, 심리소설, 전후소설이야 얘도. 자, 독백적, 실존적. 또 나왔다 실존. 실존이야. 인간의 실존이란 무엇인가. 자, 배경 그냥 보시고요. 시점 이거 중요하지. 1인칭 주인공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이 혼용된다. 아까 문제에 나왔던 거야. 나와 그의 시점 교차. 기억나시죠? 그래서 문제 풀어보기 기억나지? 기억 안 나? 자, 아까 2번 문제 1번 선지가 같은 그래서 시점의 교차가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자, 그다음 주제는 전쟁이라는 상황,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의 어떤 고뇌, 인간의 실존을 보고 있는 거다. 자, 그다음 특징 1번 밑줄 치자. 의식의 흐름 기법. 자, 그리고 2번은 호흡이 짧은. 우리 거에선 단문이라고 나왔었죠. 아까 문제지에는 호흡이 짧고 그러니까 짧은 문장, 뭐 간결체 문장이고 현재형 문장을 쓰고 있죠. 자, 그다음 하나만 추가를 더하면 뭐 나오진 않았었지만 잦은 쉼표가 있어. 자, 우리 이거 소설과 그것이 일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잦은 쉼표가 나오면 어떤 효과가 있다? 그치, 호흡 조절, 속도감 조절, 그치. 속도감을 조절해준다. 속도감의 변화가 있다. 자, 이거를 호흡이라고도 얘기해요. 호흡. 자, 그리고 아무래도 쉼표를 빵빵 찍어주면 잠깐 멈추게 되잖아. 멈추면서 뭐해? 집중하게 되는 효과가 있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백을 남겨주는 거니까. 자, 그런 특징이 있다. 자, 그 다음 1번. 너와 나만과 함께 유해의 공통점은 뭐냐? 예시답안에 밑줄 2개 칠게요. 한국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자, 여기에서 인간의 실존. 이게 포인트야. 실존. 자, 그래서 2번에서도 그 상자가 중요합니다. 자, 이 작품은 전쟁 상황에서 포로가 된 군인이 총사령을 당하기 전에 주어진 1시간의 유예야. 근데 우리가 다 이제 1시간 뒤에 넌 죽어. 야, 넌 사형이야. 자, 근데 이제 집행은 1시간 뒤에 할게. 그럼 그 1시간 동안 얘가 생각한 것들을 의식의 흐름에 따라 기록한 거야. 쭉 의식의 흐름은 뭐가 없지? 논리가 없잖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순서도 없이 막 이렇게 썼어. 자, 그래서 이 1시간 동안 주인공의, 자, 밑줄 찍게 됐지. 의식의 흐름을 일정한 뭐 없이, 순서 없이. 요런 아이들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선지에서 순서 이씨 뭐 이러진 않겠지만, 연우야? 절대 졸아서 안 됩니다, 우리가. 순서 없이 서술하고 있다. 자, 그러나 죽음을 앞둔 극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이거지, 아까. 극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주인공의 몸부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요 현재 그대로 따봤잖아요. 자, 그것을 그대로,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인간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인간의 정체성은 다른 말로 인간의 존엄성,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다. 즉, 전쟁 중 무참히 죽어가는 인간을 그리고는 있지만 그 처참함을 낳은 전쟁 이데올로기를 고발하거나 비웃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앞둔 인간이 죽음을 대하는 방식을 그리고 있다. 자, 우리도 인간이 가장 존엄함이 빛나는 건 극한의 상황일 때 그 인간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면 야, 이게 진짜 얘가 멋있다. 이게 되는 거잖아. 우리가 이런 소설 읽으면서 자, 이제 우리도 정체성을 좀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시답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킴으로써 주체적, 실존적 존재. 인간이란 그냥 피동적으로 상황이 되면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의지적으로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대. 내가 시간이 없네. 내가 요즘 그 젠슨 황? 은혜를 많이 받고 있네. 훌륭한 분이신 것 같아요. 젠슨 황. 이 사람이 이렇게 원래 대만 사람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젠슨 황이야. 젠슨 황이 대만 사람인데 대만에서 아빠가 돈도 없는데 미국으로 유학 보낸 거야. 근데 유학 갔을 때 그 외삼촌이 미국에 살고 있었대. 미국에 살고 있어가지고 거기 갔는데 걔가 그 외삼촌이 찌르게 가난했대 미국에서. 그래서 얘가 너를 학비를 내가 대줄 수 없으니 그런데 마침 알아보니까 어떤 침대교인가 어디에서 하는 그런 무료 학교 같은 기숙 학교가 있더래. 그래서 얘를 거기를 보냈대. 근데 걔가 이제 그때 나이가 9살이었는데 그때 갔는데 거기가 다 어떤 데냐면 마리 학교지 왜 양아치들 이렇게 모아놓는 그런 곳이었던 거야. 그래서 자기랑 있는 룸메이트가 여기 칼빵 6개 막 1학년, 2학년으로 막 감옥 갔다 오고 막 이런 사람을 같은 방에 있고 막 그러면서 얘가 이제 그런 시절을 보낸 거지. 그랬는데 얘가 나중에 거기 200만 달러인가를 기부했대 그 학교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인생에 이 학교는 정말 너무 큰 도움이 되었다. 뭘 도움을 받았냐면 이제 인내심의 교육을 참을 수 있게. 그리고
거기 같이 칼빵 맞은 그 형아가 자기가 숙제도 다 해주고 맨날 이렇게 도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고맙다고 그러더니 매일 밤마다 푸시업을 막 100개씩 하라고 그러고 막 그다음에 너는 또 아직도 체력이 약한 것 같으니까 화장실 청소도 하라고 시키고 막 그랬대. 근데 자기가 덕분에 굉장히 건강한 체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 내가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야.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야 이게 뭐야 남의 나라 와서 이 동양인 남자애가 뭐 이게 등치도 작고 이런 애가 막 이럴 때 이게 뭐야 그래서 그대로 흘러가면서 그 양아치 속으로 해서 양아치가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걔는 거기서 주체적으로 오늘날 시가총액 1위에 NDB가 됐다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살아있는 전설이다. 우리도 이렇게 인간의 존엄을 믿지 맙시다. 그래서 졸린다고 그냥 자고 뭐 공부하기 싫다고 하고 근데 문항은 왜 맨날 나를 시비 거나 하면서 문항을 던지고 이러면 안 돼. 주체적으로 우리가 나를 할 수 있다. 이번만큼 내가 극복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자 이거지.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이야. 왜 우리 유남이 안 오냐?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가봅시다 본문. 자 259쪽부터 읽어갈게요. 아 우리 이거 좀 했다. 그래서 그 후 몇 번이고 신문 지나갔고 쭉 얘기해서 거기에 이제 그는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해서 이제 실전 교차되는 것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볼게요. 그 눈에 한 박사인 흰 뒷길이다. 여기서부터. 자 이제 얘가 지하에 있다가 얘 위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집행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 집행 명령이 뒤이어 떨어졌다. 자 이제 사형 뭐 이런 거지. 자 눈에 한 박사인 흰 뒷길이다. 이 뒷길. 몇 사람이나 이 뒷길을 걸었을 거냐. 헌칠이 트인 벌판 너머로 마주선 언덕. 자 흰 눈이에요. 가슴이 트이는 것 같대요. 자 그 다음 따옴표로 묻자고 했었잖아. 똑바로 걸어가시오. 남쪽이니까 유감이 없을 거야. 자 걸음마다 흰 눈 위에 발자국이 따르고 한 걸음 두 걸음 정확히 걸어야 돼. 이런 거야. 무너지면 안 돼.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죽음을 정확하게 맞아들이려는 거죠. 자 사수 준비. 자 여기가 공간각적 표현이 있었던 거야. 총탄 재는 소리 바람처럼 차갑다. 자 눈앞엔 흰 눈뿐이다. 뿐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제 모든 것은 끝난다. 자 끝나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해야 돼? 정확히 끝이 맺어야 돼요. 왜? 이게 인간의 존엄이니까. 인간은 이래야 인간다운 거니까. 자 그래서 나를 자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를이라는 1인칭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계속 교차되고 있어. 자 걸음걸이는 그의 의지처럼 정확했고요. 자,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자 이게 마지막 길일지라도 결코 허튼, 불안한, 정말 절망적일 수는 없어. 자 흰눈 그 속을 걷고 있고 자 총성이 드디어 납니다. 이제 내 뒤에서 다다다다다다다다. 설마 지우가 저기 전지호가 자고 있는 건 아니겠지? 지금 총이 울리고 있는데 다다다다다다다다. 자 그는 계속 흰 속을 눈길 속을 그대로 걷고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히 걸어가고 있었다. 얘는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선 총이 발사되고 있는 중이야. 그 다음이 이상해. 그 다음 그러니까 총이 발사되고 있고 얘는 걸어가고 있었잖아. 그런 과정에서 뭐 어떻게 됐을까? 총을 맞았겠지. 자 맞고 나면 어떻게 되니? 내가 총을 맞았어.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 근데 이렇게 됐나 봐. 뒤로 벌렁한 것 같아. 자 그래서 탁 눈 속으로 이제 떨어졌겠지? 그러고 나서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와요. 이게 발자국 소리. 두런두런 야 이제 다 죽었어? 뭐 이렇게 그랬나? 자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난다. 누가 뒤통수를 잡아 일으키는 것 같다. 이렇게 죽었나 안 죽었나 이렇게 확인해보는 작업일 수도 있지. 자 그러니까 얘는 총은 맞았는데 아직 뭐가 남아있는 거야? 의식이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 뭔가 발소 이거 들리기도 하고 뭐 땡기는 소리도 들리고 귀허리의 충격도 느껴지고. 자 근데 이것들 다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죽음으로 이를 거니까. 자 흰눈이 회색빛으로 그러다 어두워져요. 이게 뭐다? 밑에 써있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을 흰눈 회색빛 어두움으로 명함의 대비를 통해 시각화하고 있죠. 자 그래서 시각적으로 표현한 데에다 밑줄 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 의식이 점점 흐려지고 있는 거야. 총을 밟고 피를 흘리고 있을 테니 그렇게 되겠지. 흰눈이었다가 그게 회색빛으로 그리고 점점 어두워간다. 모든 것은 끝난 것이다. 놈들은 멋쩍게 총을 다시 거꾸로 둘러매고 본부로 돌아가겠지 라고 이제 생각하죠. 자 그러면서 뭐 이제 방에 들어가면 불도 쬐고 그러면서 담배도 피우고 기지개도 하겠지. 누가 죽었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모두 평범한 일이다. 뭐 전쟁 속에서 하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런 걸 보면 그게 뭐 그렇겠죠.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비정함이지. 자 의식이 점점 그로부터 어두워갔다. 더 의식이 없어져요. 그리고 흰눈 위고 햇볕이 따스히 눈 위에 부서진다. 그래서 이 부분에 기억할 게 하나 있지. 뭐냐면 이게 결국 죽음이잖아.
얘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거와 대비되게 마지막 장면이 뭐야? 햇볕이 따스히 눈 위에 굳어진다. 따스히. 또 대비죠. 죽음이란 건 되게 차갑고 비정한 건데 차갑고 비정한 거지만 이거 위에다가 얹은 게 뭐냐면 따스히라는 거지. 그래서 대조적인 걸 통해서 비극을 더 부각한 거다. 그래서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장미의 부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가 끝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유해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의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시고 그러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바로 넘어가시면 돼요.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거. 자, 난쟁이다 밑줄 치시고 공에다 밑줄 한번 칠게. 난쟁이, 공. 자, 난쟁이 밑에다가 하나만 쓰겠습니다. 난쟁이 밑에 뭐라고 쓸 거 같니? 맞아. 천재인데? 사회적 약자. 빨리 써. 자, 난쟁이, 사회적 약자. 근데 사회적으로만 약자도 아니고 뭐 경제적으로도 약자겠죠. 그리고 실제도 아빠가 난쟁이에요. 자, 그럼 공은 뭘까? 공. 사회적 약자인 난쟁이가 쏘아 올렸잖아. 쏘아 올리는 건 뭐야? 뭐야? 다 알잖아. 쏘아 올리는 거. 희망을 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공은 희망이겠지. 여기다 공은 있었지? 공은 희망. 뭐 꿈. 뭐 다른 말로 소망이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런데 동시에 뭐야? 공은 운명적으로 이렇게 생겨먹었잖아. 공은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 반드시 떨어지죠. 그래서 뭐를 안 찬다? 절망을 안 찬다. 뭐 탄력의 왕자인가 그 시에서 보면 공은 떨어져도 다시 튀어오른다를 강조했지만 이 소설에서는 공은 튀어올랐다고 다시 떨어진다를 강조하고 있는, 그래서 절망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자, 해제 가겠습니다. 자, 해제는 우리 다현이가 읽겠습니다. 크게 읽어야 돼, 다현. 대단한 작품이고 우리나라에 100만 부 팔린 작품들이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1970년대 반세기, 반세기도 더 전이냐? 50년도 더 전, 반세기 전 대한민국의 산업화가 일어나던 그 시절 도시화 과정에서 요 밑줄 쳐야지 소외된 계층. 뭐든지 뭐가 발전해 가면 거기에 우리는 이제 AI의 소외된 계층이거든 나는. 그래서 이제 소외된 계층들이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산업화 도시의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들이 경제적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고발을 하고 있는 연작 소설이다. 그래서 소외된 계층들의 불평등을 고발하는 소설이다. 자, 도시 재개발이 막 이루어졌죠. 서울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거기 사이에서 느꼈던 도시 빈민들이 겪는 비참한 삶과 맨날 나오는 사회 구조적 모순. 이건 이제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야. 우리 임씨도 그랬고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 우리 임씨는 지하 단칸방에. 그다음에 스위터 사장은 맨션 아파트. 기억나지? 그런 게 사회 구조적 모순이라는 걸 또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죠. 자, 그래서 빈부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계층 재생산의 구조. 이게 뭐야? 부유한 계층은 또 부유한 계층이 되고 가난한 계층은 또 가난한 계층이 되는 게 계층 재생산이나 이런 구조. 부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 이런 거 말하는 거지. 그치 우진아? 자, 그래가지고 이런 사회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무분별한 도시화로 인해 공동체가 파괴되고 인간이 도구로 정답되고 이런 것들,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기법들이 있다는 거야. 모더니즘 기법, 특히 동화적인 거. 아빠가 달을 향해 비행기를 날리잖아. 동화지 동화. 자, 그리고 상징적인 표현들도 있죠. 뭐 이제 그 줄 끊어진 기타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자, 근데 과거와 현재의 교차 부분 있고, 그다음에 단문 위주 이런 표현법들을 사용해서 미학적인 성취도 이뤘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가 원하는 소설을 쓰기도 했고,
그다음 미학적인 성취도 이루고 그랬다고 합니다. 원래 조세희 씨는 소설가가 아니고 신문 기자였대요. 그랬다가 신문 기자가 그러니까 취재하러 갔던 거야. 그 재개발 현장에. 취재하러 갔다가 그 이제 포크레인으로 벽을 팍 부쉈는데 그 부순 집 안에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 그 밥상에 있었던 반찬이 이 소설에 나오는 그 반찬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날 취재 수첩을 갖고 오면서 내가 이거를 소설로 써야겠다. 그리고 쓴 소설이 이거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100만 부 팔려서 막 헌정 막 이런 거 했거든. 100만 부 팔렸다고. 그랬을 때 이제 조세희 씨 인터뷰에 의하면 자기는 이 소설이 더 이상 읽힐 필요가 없는 사회를 바랬는데 여전히 이 소설을 읽혀야 된다는 것이 마음 아프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고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남 얘기는 아니죠. 옛날에 우리나라 그럴 때 야 적선차별이 있었대. 뭐 이런 느낌 아니잖아. 지금도 우리가 이제 재개발이 되면 내가 살고 있는 집 뒤에도 되게 빌라들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곧 재개발된다고 하는데 지금이야 여기가 무허가는 아니니까 이거에 대한 일정 정도 보상이 나오겠지. 근데 이 당시에 우리 그 난쟁이네 가족들이 살고 있던 건 무허가 집이었어. 그러니까 이 땅도 이 사람들 땅은 아니고 근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오면서 거기다 이제 뭐 주인 없는 데다가 집 쭉 살았던 거야. 판잣집 짓고. 그리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도시가 지저분하니 재정비하겠다. 그래서 여기 싹 썰어버린 거지. 애들이 눈이 점점 감시고 있습니다. 싹 썰어버린 거지. 그리고 얘들한테 뭐만 준 거야? 입주권만 준 거야. 아파트 입주권. 입주권은 아파트에 들어갈 권리만 준 거지. 권리는 있어. 근데 권리는 있는데 들어가는 돈도 있어야 돼. 근데 얘는 돈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입주권을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중간에 거강꾼들한테 팔고. 그럼 이 거강꾼들은 돈을 가진 자들한테 뭐를 해? 가진 자들한테 또 돈을 붙여서 입주권을 팔아서 결국 그 아파트에는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그 아파트는 땅값이 계속 올라서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값이 되는 거지. 자, 그렇게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담고 있는 내용이다. 자,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부분만 읽을게요. 나공구 행복동에 사는 난쟁이 아버지 김부리 씨. 진짜로 김불이야. 아닐 불자에다가 두이자 써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한자로 나온다. 소설에 김불이 이렇게. 자, 김부리와 어머니, 아들, 그 다음에 아들이 둘이고 딸 하나. 큰아들이 영수, 작은아들 영호, 영이 이렇습니다. 도시 빈민이고요. 자, 이들은 역시 임씨처럼 성실하게 살지만 가난합니다.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그러다 어느 날 바로 이 철거 개고장이 날라오고 와, 행복동 주민들에게 입주권이 주어지긴 했지만 돈이 없어서 대부분 입주권을 팔고 다른 데로 이주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결국 아버지가 자살하는 걸로 소설이 마무리되는데 우리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자, 핵심 정리 보겠습니다. 애들이 막 사방에서 졸음의 물결이 막 넘실 걸려서 내가 말을 하면 할수록 잘 것 같아. 그래서 빨리 끝내보자. 자, 열심히 갈게. 자, 갈래. 중편 뭐 세태소설, 그 당시의 세대를 보여주니까 세태소설. 특히 이제 집에서 복습 안 할 것 같은 애들은 제발 졸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안 할 것 같은 애들이 졸고 있어. 큰일 나네. 자, 그다음 성격 보세요. 뭐 봐봐 성격 그런 거야. 자,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자, 그다음 주제는 이렇죠. 좌절된 꿈. 자, 이렇고 특징 현재와 과거의 시점 교차. 그리고 거기 더불어서 서술자의 교체도 써주는데 이건 우리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게 우리 본문에는 없어. 그런데 이 소설 전체에는 있거든. 그래서 거기 서사 구조를 한번 봐봐. 서사 구조. 1부, 2부, 3부. 근데 그때 서술자가 누군가 보면 1부에서는 영수고 2부는 영호, 3부는 영이야. 봐봐 진짜 서술자 바뀌나. 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그 나가 바뀌는 거야. 근데 요즘 소설은 이게 1, 2, 3이 표시가 돼 있거든. 1, 2, 3으로 되어 있는 난송 한번 읽어봐. 표시되어 있는데 옛날 예전 내가 읽을 때 처음 읽는데 분명히 나가 영수였단 말이야. 그래서 동생들이 있고 막 이랬다. 근데 중간쯤 읽고 있는데 갑자기 나가 바뀌어. 근데 형이 있어 얘가 갑자기. 이 가족은 무엇인가. 그런데 또 쭉 읽다 보니 갑자기 오빠가 둘이야. 오빠들은 뭐 이러고 나와. 미친 거 아닌가? 그때 되게 당황스러웠어.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독자들이 이런 거부를 너무 많이 했는데 요즘은 책을 보면 1, 그리고 쭉 나오다가 2, 쭉 나오고 3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 그래서 그때마다 교차가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읽을 때 안 그랬다니까. 내가 그걸 버리지 말 걸 그랬어. 그 책을. 아, 진짜. 어제 진짜 책을 많이 버렸는데 꼭 버리고 나면 후회되는 책들이 한두 번 있긴 하지. 그래서 이거 이제 미는 저기서 나왔을 때 아무튼 그랬답니다. 그래서 서술자의 교차 있다는 거는 혹시 선생님이 작품 전체를 갖고 물으실 수도 있으니까 기억은 해주세요.
자, 그래서 2번은 반어적 표현, 그리고 상징적 소재 있습니다. 반어적 표현 밑줄 치시고, 상징적 소재 밑줄 치고. 그 다음 4번은 뭐 산업화 도시화의 문제의식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남은 시간은 40분이고, 본문은 몇 장 남았나 보자. 자, 몇 쪽이 이게? 몇 쪽이 이게? 6쪽이야, 나눠봐. 충분해. 학습 활동도 할 수 있겠어. 자, 화이팅! 자, 첫 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난쟁이는 똑같아요. 저기 써있는 대로.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 사회적 약자가 되겠고. 사람들은 아버지를 그렇게 봤대요. 근데 여기서 서술자인 영수는 얘가 좀 똑똑해 보이고, 그런데 약간 비관적이고, 되게 이성적이고, 맹소적인 그런 캐릭터가 아닌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모든 상황을 되게 객관적으로, 그래. 이렇게 보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고, 영호라는 애가 있거든, 동생. 얘는 약간 우발적이고, 그 다음에 대책 없이 나대고,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영희는 앞뒤 모르게 순수하고, 딱 순수한 애 있잖아, 내국 순수한 애. 뭐 이런 스타일. 그 다음 아버지는 약간 이제 지섭 씨의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런지 약간 독특하시고, 어머니는 되게 현실주의자인 그런 면모가 보여요. 자,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그래, 우리 아빠 난쟁이. 맞아.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불행하게도 근데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그거 하나만 몰았다. 벌써 약간 삐딱하지. 그거 하나만 봐도 그래, 우리 아버지 난쟁이야. 그거 하나만 믿으러 옳았어.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근데 이 옳지 않았다를 얼마나 강하게 표현하냐면,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5 식구의 모든 걸 걸고 그들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어요. 내 말이 옳지 않아. 언제나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강조해. 나의 그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5 식구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목숨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 틀렸어. 그들이 말하는 건 아버지가 난쟁이라고 보는 거 하나 외에는 다 틀려. 이거 내 목숨 걸고 5 식구의 목숨 걸고 말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 나옵니다. 천국의 동그라미, 자, 지옥의 동그라미. 자,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나 우리 5 식구는 어디에 살면서?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이 책 읽을 때 제일 슬펐던 게 어느 부분이냐면, 엄마가 얘네들의 옷에는 주머니가 없어. 이 삼남매 옷에는 주머니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어느 날, 엄마 왜 우리는 주머니가 없어요? 우리 옷에는. 그랬더니 엄마가 주머니가 있으면 뭔가 넣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애초에 주머니를 없앤 거야. 우리는 어차피 가질 것이 없기 때문에 주머니를 안 만들어준다는 거야. 너무 슬프지? 그랬어. 자, 그래서 얘네들이 막 건너편 길거리에 막 고기 냄새 맡으러 막 가고 막 그래. 어릴 때 막 그런 장면들도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5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하죠. 자, 그 다음 문장도 보세요. 단 하루도 천국을 생각해보지 않은 날이 없다. 날마다 천국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지옥에서 살면 전쟁 같았는데,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늘 좌절하고 벗어나지 못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지만 늘 지기만 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모든 걸 잘 참았다. 늘 참고 잘 어떻게든 해내시는 분이었대. 그러나 그날, 이날은 언제냐면 철거 개고장이 나오는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그렇다면 그날의 일은 뭐 했다는 거야? 엄마한테도 너무 큰일이고 절박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겠죠. 자, 이제 영수가 엄마한테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그게 뭐냐? 철거 개고장이에요. 그래서 갈등 유발의 계기라고 되어 있고, 뭐 사건의 발달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건의 발달 써줄까? 사건의 발달. 철거 개고장은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억해주세요. 철거 개고장. 자, 왔어요. 자, 근데 엄마가 기어코 왔구나 그랬어. 기어코 왔다는 건 뭐야? 올 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올게 왔구나. 자, 그래서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지. 뜻밖의 일이다 이런 말도 틀려. 여기 명지고시 시험에 이렇게 되잖아. 뜻밖의 일이었다. X 딱 쳐야 돼. 기어코 왔구나. 자,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나온 거구나. 엄마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오늘 온 거죠. 자, 엄마는 결국 식사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 밥상.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2개와 조린 감자. 이거죠. 얘가 이제 엄마가 식사를 중단했는데 그때 엄마의 밥상을 보니 이런 밥상이었던 거야. 근데 그나마도 더 이상 못 드시는 거죠. 자, 이 밥상 뭘 의미해? 가난한 삶이 드러나는 소재지. 가난한 삶을 보는 삶이 드러나는 소재. 우진이 필요하고 있지. 근데 우진이가 아까 이제 자기가 한자 성어 빼고 다 맞았다고 그랬잖아. 근데 유예나 그다음 황선주 부분도 다 맞추셨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의 실력을 갖고 말이야. 지금 우리의 점수 인정할 수 없지. 그렇지. 내신을 보면서 또 망해요. 이게 내신 시험지를 푼 거잖아. 그 정도는. 그러니까 우진아, 너의 본래 실력을 꼭 발휘할 수 있길 바래. 보면은 본래 실력대로 가면 우리는 1등급 맞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지면 한 50명 되는 거 같아. 그치, 한 50명 된다? 근데 그 다음에 그 50명들이 어떤 디테일함으로 승부하느냐에 따라 결국 바뀌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당연히 우진이도 보면은 아 진짜 너무 아쉽다. 우리 한번 기회는 아직 남아있으니까. 정식. 윤도영 씨를 소개하고 싶어. 윤도영 씨가 뭐라고 그럴까? 정시를 결심하는 순간 삼수를 결심하는 거 같다고 그랬어. 삼수. 그때 나는 그 윤도영 말이 개소리인 줄 알았거든 처음에. 근데 내가 우리 아들 친구들을 보니까 그게 현실이야. 우리 아들 친구들이 벌써 삼수와 사수의 일을 갖고 있잖아. 우리 아들이 그 앞에 3학년이니까 그 이일병 씨. 근데 사수도 있어. 군대 안 가고 사수하는 애들. 그 다음에 군대 가서 분수하는 애들. 그 다음에 실제로 삼수하는 애들도 굉장히 많아. 그래서 그 윤도영 말을 나한테 윤도영이 나한테 신이야. 와, 네 말이 다 맞네. 그러니까 애들이 정시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삼수를 하겠다는 말과 같다. 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요 현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번 시험을 잘 보세요. 생각보다 수시가 그렇게 컷타이 높지 않아, 얘들아. 우리 돼지떼들도 살아남는데 니들이 뭘, 돼지떼들 다 이제 애들 엄청 많아가지고 걔네들이 좀 불쌍하지. 어쩌다가 돼지떼에 태어나가지고. 우리나라 같이 계속 입시생이 줄고 있는데 걔네들 갑자기 늘어. 걔네들은 갑자기 늘어가지고 입시생이 늘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답, 이러고 철거 개고장을 엄마한테 읽어드려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벌써 한 페이지 끝났어. 야, 와. 자, 그 다음 페이지 딱 봤더니 이거 뭐야? 요게 개고장이야. 근데 개고장을 이렇게 작품 안에다가 이렇게 딱 넣어준 거야. 이거 어떤 효과를 노리고 넣으신 걸까? 첫 번째 1번 사실감이죠. 딱 갖다 붙여주니까 꼴라줘야지 딱 갖다 넣어주니까 진짜 이건 개고장이군. 개고장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가 아니잖아. 딱 개고장을 넣어준 거야. 그래서 사실성 획득하고 읽어보면 참 개고장의 내용이 법이 참 냉혹하구나. 법의 냉혹함이 드러나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소가 나오는데 주소가 반어적 명명이야. 반어적 명명. 이름을 반어적으로 지었다. 여기 이제 주소, 지명들은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지명이 전혀 낙원이 아니고 전혀 행복하지 않은 동네잖아요. 그래서 4번에서도 냉혹함과 연결될 수 있는데 법이 약자의 편이 아니다. 법이 약자의 편이 아님을 강조. 그럼 이럴 수 있다. 법이 꼭 그러면 약자의 편이어야 하나요?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바둑을 둔다고 생각해봐. 내가 3단이고 지우는 3급이야. 자, 우리가 바둑을 둘 때 어떻게 둬야 공평해? 선생님 한턴 주세요. 어? 한턴 주시기. 아, 그렇게 바둑 몰라? 바둑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한 턴을 쉬는지 아니면 처음에 인간 구하기? 바둑을 요즘 바둑 모르구나. 바둑할 때 어떻게 둬? 바둑 좀 몰라? 진짜 바둑 모르는 거야? 알죠. 먼저 검은 속도를 미리 깔아놓잖아. 몇 개를 이렇게 그 실력 차이만큼 계산해갖고 미리 깔아놓고 시작한단 말이야. 그게 공평한 거지. 그래서 누가 바둑이 위대한 거는 그렇게 미리 깔아놓고 함으로써 좀 실력 차이가 나도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미리 이제 속도를 막 깔아놓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공평한 거잖아. 그게 공평한 건데 그럼 법이라는 게 약자랑 강자가 있으면 깔아줘야 될 거 아니야. 누구한테 깔아줘야 돼? 약자한테 깔아줘야지. 근데 심지어 이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야? 이놈의 나라가? 강자에다 깔아줘. 흰돌을 막 깔아놓는 거야. 그러고서 바둑을 두자?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자, 그다음 본문 볼게. 자, 수신자 보시면 거기 나공구 행복동 있잖아. 여기 밑에도 써 있어요. 반어적 명령. 그래서 비참함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자, 그리고 밑으로 가시면 애들이 이제 왜 철거하는지가 나오는데 그때 막 이런 거 무슨 법, 무슨 조례 막 이런 거 나오잖아. 무슨 조례, 건축법 몇 조, 무슨 규정 이런 거에 의해서. 그래서 굉장히 법으로 하는 법대로 하는 공평한 것 같지만 약자들한테 법을 들이밀어서 자진 철거해요. 자, 그 다음 말도 보세요. 만약에 자진 철거 안 하잖아? 그럼 행정 대집행법 이 법을 또 갖고 와서 강제 철거할 건데 그 비용은 귀하에게 징수하겠습니다. 너가 내는 걸로. 그래서 포크레인 와서 꼬이고 야 이거 포크레인 부른 비는 네가 내? 뭐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법을 근거로 협박하고 있는 법의 공권력의 폭력성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철거 계고장이 나오고요. 어머니는 조각 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뭐 절박하시겠지. 자, 그 다음 문장 중요합니다. 거기 기억부터 덮었다까지. 거기 밑줄 쫙 쳐주시고. 자, 그 문장은 이 소설에서 되게 이제 중요해.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 자, 이건 뭐겠어? 산업화. 고도의 성장 뭐 이런 거지. 고도의 성장. 우리나라 고도 성장했으니까. 자, 이런 걸 보여줘요. 그래서 높은 굴뚝. 자, 근데 그 높은 굴뚝 그림자가 담을 꺾어지며 어디를 덮어? 좁은 마당. 좁은 마당은 누구네 마당이야? 난쟁이 집 마당이잖아. 그러니까 궁핍하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지. 가난한 또는 소외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는 뭐 난쟁이네 가족.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산업화 고도의 성장이 얘네들 어떻게 했다? 덮었다. 덮어버렸다. 뭐 이런 거잖아. 자, 이렇게 되면 이건 뭐를 이야기니? 얘네는 잘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고도의 성장으로 인해서 그냥 사라지는 존재들이 되는 거야.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휘 없고 풀이 한번 보고 갈게요. 거기 1번 보세요. 옆에 오른쪽에 1번. 오른쪽 1번. 그치, 여기야? 1번. 벽돌 공장은 블라블라 마당을 덮었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는 난쟁이 일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폭력적 현실을 상징하고 있다. 높은 굴뚝. 산업화 고도화의 성장은 얘네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고. 자, 좁은 마당을 덮은 그림자를 통해 자, 여기서부터 밑줄이지. 난쟁이 가족의 암울한 미래를 뭐하고 있다? 암시하고 있다. 자, 소설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을 암시하는 거 그거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 소설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 스포. 어제는 밑밥이라고 했는데 밑밥. 스포 뭐 비슷한 거야. 복선. 교과서식 용어는 복선이지. 복선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1등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수준이가 있네. 이 느낌은 뭐지? 이건 진짜 이 느낌 뭐지? 아, 내가 보면은 우리 명지고의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약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 대상이잖아. 모든 아이들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여성 친구는 박예빈인 것 같고 남성 친구는 유현준인 것 같고 그래서 모두가 편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애를 얘기하잖아. 그럼 애들이 일단 웃고 시작하는 애들이 있어. 내가 뭐 현준이 얘기를 하면 일단 애들이 웃고 시작해. 웃고 만일의 인생이 아니야. 만일의 인생. 제가 우리 현준이는 우리 동네에 자랑이 되지 않을까. 얘들아 분발해줘. 자, 그럼 이제 갈게. 같이 의논하지 말고. 의논하지 말고. 자, 갈게. 요거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서 이제 이 철거 계고장을 받았으니까 동네 사람이 다 뛰쳐나온 거야. 이거 뭐냐? 근데 뭐 언제까지 나가라는 거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 나온 거지.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광주 쪽으로 걸음옮겼다. 그러니까 통장이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나눠준 것 같아요. 자,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갔어. 엄마가 뭐든지 잘 참으셨지만 이날은 이제 걱정이 너무 큰 거야. 당장 이제 20일 안에 나가라는데 갈 곳이 없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부엌으로 밥을 드시다 말고 가신 거죠. 자, 어머니는 그 무릎을 고추 세우고 앉았다. 그리고 너무 답답하니까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번 치고 가슴도 쳤다. 너무 속상하면 어떻게지. 그래서
막 이렇게 치신 거야. 자, 나는 동사무소로 나갔고요. 갔더니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왔어. 그러면서 자기들의 의견을 막 큰 소리로 말해요. 들을 사람은 근데 몇 명밖에 없다? 두셋밖에 없는데 수십 명이 막 이러고 떠들고 있는 거야. 자, 이거에 대해 서술자는 어떻게 보는 거야? 쓸데없는 짓이었다. 되게 냉철하죠. 현실인식을 굉장히 정확하게 해. 우리가 저항해봤자 우리가 아무리 떠든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다 라고 서술자는 알고 있어. 이거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 이 구조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소용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있는 공고문 읽었어요. 내가 이렇게 정확 쭉 읽습니다. 자, 거기에는 입주 절차,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2주 보조금. 자, 이런 게 적혀 있었어요. 이사 가신다고 하면 얼마 드릴게요. 뭐 이런 게 써 있었나 봐요. 동사무소 주인은 시장 바닥과 같았다. 뭐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막 아우성을 쳤겠지. 주민들과 아파트 거강꾼들이 한대 뒤엉켜. 아까 거강꾼 기억나시죠? 네, 거강꾼들이 얘들한테 이제 입주권을 사서 거기다 붙여서 가진 자들한테 팔기 위해서 이제 거강꾼들이 와 있었던 거야. 뒤엉켜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고요. 아버지는 도장포 앞에 계셨대요. 영호는 내가 방금 물러선 게시판 앞으로 갔고 영희는 검정 수용차 앞에 있었어요. 이게 나중에 무슨 사건과 연결되긴 하는데 우리 본문에 나오진 않습니다. 자,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철거 개고장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온 것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직장을 실직하고 이제 그러니까 인력시장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니? 아침에 가서 오늘 일할 사람 하면서 막노동 하루하루 쓰는 이제 그 일용 노동자들로 나가 있었던 거야. 그랬다가 개고장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뭐 이런 거야.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집을 잃었는데 이제 우리는 쫓겨나고 살 곳이 없는데 이런 날 어디 일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고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가서 공구들이 들어있는 부대를 둘러매었다. 아버지가 쓰시는 이제 공구들이 있는데 그거 둘러맸대요. 나중에 영호가 오더니 받아가요. 나는 자연스럽게 영호에게 줬고 영희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몇 사람의 거각분들이 우리더러도 입주권 팔라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때 아빠가 뭐하고 계시니? 자, 동그라미 치자. 아빠가 책을 읽고 계세요. 시장바닥 같은 이 와중에 아버지는 책을 읽습니다. 굉장히 의아하죠. 아버지가 이제 이 현실에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책을 읽고 계셨대. 그래서 이런 소란스러운 상황과 아버지는 너무 대비되는 거죠. 너무 대비되는 모습으로 아빠가 계셔. 자, 아버지가 읽는 책을 읽는 건 처음 봤는데 표지가 쌓여져 있어서 무슨 책인지 알 수 없대요. 자, 영희가 아빠의 손을 잡고 끌었고 자, 우리가 지나가는 걸 보더니 사람들이 또 난쟁이가 간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뭐 중의적 의미일 수 있고 실제 난쟁이일 수도 있고 사회적 약자를 의미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 페이지는 이래요. 자, 그럼 넘어가죠. 자, 이제 집에 도착했더니 엄마가 뭐라고 계시니? 뭐라고 하시니? 지호야. 엄마가 뭐하고 계시나 봐요. 알림이 표시할 때 그렇죠. 엄마가 알림을 표시할 때 이거 왜 떼냐면 밑에 써있지. 2주 보조금. 그러니까 원래 이 무허가 판잣집에 살던 사람들한테 2주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증명하는 게 표찰이었던 거지. 근데 이거를 근데 딴 사람이 만약 오늘 밤에 누가 와서 떼가면 2주 보조금 못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까는 이제 밥도 다 못 드시고 그랬지만 이걸 빨리 떼서 챙겨놔야 2주 보조금이라도 단 몇 푼이라도 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엄마가 실행에 옮기고 계신 거지.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있는 알루미늄 표차를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자,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도 뽑았어요. 영호 이제 뭐 마음에 안 듭니다. 영호는 어떤 스타일? 약간 욱하고 무대 보고 대책 없는 그런 스타일이야. 영호 좀 못마땅해. 자,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 없는 일이었다. 너무 슬프지. 마음에 드는 일이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도 없는 일이었다. 되게 체감적이에요. 자,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차를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거 누가 가져가 버리면 못 받게 될 수 있으니까. 자,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차를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복잡하시겠죠? 자, 영희가 이번에 엄마의 손을 잡아요. 아까 아빠 손 잡더니 영희는 이제 순수하기 때문에 엄마 손도 잡아. 자, 엄마가 이런 말 하죠.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 걱정을 안 했을 게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자식들이 실직 상태구나. 얘들이 공장 다녔었는데 실직을 했거든요. 실직 상태인 걸 알려주고 어머니가 말했다. 20날 안에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엄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때? 되게 수용적이고 우리가 아는 단어로 수능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죠. 선지에는 이제 수용을 수능이라고 바꿔서 내시기도 하니까 수능하는 모습. 자, 영희가 물어요. 입주권 팔려고 그래요? 입주권을 팔 거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때 우리 영호 팔기는 팔아. 대책도 없이 왜 파는 거야? 그래서 반대합니다. 영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로도 안 가. 아,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데. 아파트로도 안 가. 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이건 우리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애가 이제 대포가 없어. 자, 그러니까 얘는 현실을 거부해. 우리 영호는 현실 거부. 현실 거부, 현실 부정. 자, 그런데 현실 거부하긴 하는데 그럼 아빠를 어떻게 할 거야? 그거에 대해 대답이 없지. 그냥 대안은 없어. 뭐야, 무대포야. 이런 게 우리 영호. 그냥 우리 여기 사는 거야. 이렇게. 여기 우리 집이니까. 살도 우리 집, 이 집 만들 때 나름 자기들끼리 정성도 하고 거기다 편집꽃도 심고 막 그랬단 말이지. 자, 영호는 성큼성큼 돌계단에 올라가 아버지 부대 갖고 온 걸 밑에다 내려놔요. 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얘기, 이때 그런 얘기가 뭐야? 이사 안 가. 그냥 우리가 여기서 살면 되지. 뭐 지들이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지들이 와서 뭐 우리를 뭐 끌어낼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냥 우리 동네니까 버팀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럼 지금은 있다 없다? 거의 없다. 이게 가능하지. 다들 나가고 있다. 자,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가 이제 철거 계획장 읽고 나셨어요. 자,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놨다니까 얘긴 그걸로 끝난 거다. 시에서는 자기들이 아파트 주인한테 당신들 입주권 줬고 그럼 당신들 능력대로 글로 가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지. 말로는 좋죠. 자, 그래 그건 우리를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영호가 말합니다.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희는 마당과 펜지꽃에 서 있어요. 펜지꽃은 영희를 상징하는 단어야. 순수하고 여린 영희의 이미지. 펜지꽃과 연결시키시면 돼요. 자, 우리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오빠. 그럼 우리 순수한 영희가 얘기해요. 자, 어떤 놈이든 집을 헐로 오는 놈 있으면 내가 그냥 놔두지 않겠다. 이건 누구 말이니? 영호지. 딱 스타일 보면 알잖아. 누구든 와. 내가 그냥 안 놔둬. 뭐 이러면서 소리 지를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말하죠. 그만둬. 야, 너 흥분해봤자 야, 네가 뭘 어떻게 막을 건데.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죠. 그들 옆엔 법이 있다. 아까 얘기했지. 법은 누구 편에 있어야 된다고? 검은 돌은 3급인 애들. 그런 애들한테 깔아줘야지. 근데 법이 오히려 강자들 편에 있다는 거지. 그럼 그런 사회는 좋은 사회냐? 아니냐? 아니잖아. 그래서 맨날 나오는 말 써야지. 거기다 뭐라고 써야 돼? 사회 구조적 모습. 근데 이건 언제 없어지냐? 이거? 사회 구조적 모습? 부조리한 사회. 그지? 언제 없어질까? 오진아 이거. 안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책 제목이 1만 년 후인가 그런가 봐. 이 뒷페이지에 나오는 거. 그건 가능해 보이지 않죠? 점점 요즘은 우리가 이거잖아. 나 이 K가 코리아를 의미하는 걸 줄 알았거든? 근데 이게 이 K가 뭘 의미하는지 알지? 이렇게 잘 사는 애 계속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게 K래. 지금 우리나라의 뭐 자본 구조도 그렇고 뭐 애들의 학력도 그렇고 잘난 인간들은 뭐 못하는 게 없어 그냥. 근데 안 하는 애들 끝없이 안 해가지고 한국말도 못 알아듣고 막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런 상황에 이거죠.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어떻게 돼야 돼? 얘네들 걸 이렇게 해갖고 여기로 내려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든 거지. 약자 편에 법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오히려 강자들 편에 법의가 있으니 50년 전에도 점점 벌어진 거지. 점점. 아, 그러네. 자, 그들 옆에 법이 있다. 이 부분에 사회 구조적 모습, 부조리한 사회 이런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버지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얘는 굉장히 비관적이고 체념적이고 이래요. 우리 영수는. 현실을 알수록 그렇겠지.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아파트 입주할 돈이 없는 동네 사람들은 입주권을 팔고 동네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실도 지금도 그래. 우리 뒷집에 있는 그 거기들도 만약에 철거가 되면 뭐 이렇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땅값 우리 엄마네 집도 그 헐려서 내가 아는데 평당 얼마 안 주거든요. 그때는 좀 몇 년 전이니까 한 평당 1,000만 원 정도 줬는데 우리 엄마네는 마당이 되게 넓고 막 감나무도 세 그루나 있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네는 또 바꿀 수 있었어. 30평 아파트라 이렇게 샥 바꾸면 된대. 근데 우리 엄마가 관리비 내기 싫다고 교회 옆에 있는 데로 이사 가셨는데 그랬는데 그때 이제 보면은 대부분 이제 뭐 주변에 빌라나 이런 데 평수가 좁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뭐 7평, 8평이야.
자, 그런 데들 그러면 몇 천만 원 보상 받아봤자 이제 갈 곳이 없죠. 그럼 이제 전세로 가야 되고 전세하다가 전세도 점점 집값이 오르면 월세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현재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때는보다 나은 건 무허가는 아니니까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는다 뿐이지 실제로 보상을 받아서 거기 입주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다른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사는 거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아파트에 입주할 돈이 없어서 원래 동네 사람들은 입주권을 팔고 동네를 떠나기 시작했다. 자, 아버지가 사라지셨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불안합니다. 아버지 어디 가셨을까? 자, 아버지가 어딜 가셨을까? 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불안해졌다. 자, 여기서부터는 진짜 깨야 되는데 일단 다른 친구들 버티고 있어. 친구 너만 버틴대. 자, 이제부터 깨야 돼. 자, 여기서부터 더 중요해. 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버지가 어딜 가셨을까? 엄마의 목소리 불안합니다. 뭔가 느낌이 있어 엄마가 지금. 얘들아 아버지 좀 찾아봐. 자, 나는 아버지가 놓고 나간 책을 읽고 있었다. 책 제목이 이거야. 1만 년 후의 세계. 아까 우진이가 그랬잖아. 이런 세상은 언제 없어지니? 1만 년 후에. 그건 없어진다야 안 없어진다야? 안 없어진다지. 그래서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이었다. 아주 먼 미래에나 가능하다. 결국 가능하지 않다. 뭐 이런 뜻이겠지. 우리 순수하고 아름다운 영희는 온종일 펜지꽃 앞에서 줄 끊어진 기타를 쳐요.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울컥할 장면이 연출되잖아. 자, 이거 어디서 샀냐면 최후의 시장. 최후의 시장은 당근을 하다 이제 그것도 안 돼서 벼룩시장에 물건이 나왔고 이 벼룩시장에서도 요번 최후의 시장에서도 안 팔리면 얘는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이제 쓰레기로 가야 돼. 이제 그 최후의 시장이야. 이 물건이 마지막 생존하고 있는 누군가가 나를 가져가서 사용하는 마지막 공간. 그러니까 여기는 가장 안 좋은 물건들이거나 오래된 물건이거나 뭐 이런 물건들이겠지. 이런 최후의 시장에서 이 기타를 사왔대요. 자, 그 다음도 과거 회상이에요. 나는 이 부분이 또 진짜 읽어야겠지. 자, 내가 방송통신고교에 강의를 받기 위해 라디오를 사러 갈 때 방송통신대학교는 들어갔지. 방송통신대학교 못 들어가니? 방통대라고? 있어 그런 대학교가 있어. 근데 그 방송통신고등학교도 지금도 있을걸요? 없나? 하여튼 방송통신 고등학교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방송을 듣고 고등학교 졸업하는 거야. 일정한 시험을 보면. 그래서 내가 방송통신 고등학교에 강의를 받기 위해 라디오를 사러 갈 때 라디오로 들어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라디오를 사러 최후의 시장에 갔거든요. 근데 영희가 따라온 거야. 그때 쓸만한 라디오가 하나 있었어요. 괜찮은 라디오가 최후의 시장에. 그래서 그걸 사고 싶었는데 그때 영희가 먼지 속에 놓인 기타를 들어 튕겨보는 것이었다. 근데 문제는 동생이 너무 예뻤어. 큰오빠가 보기에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반쯤 가리고 있는 그 여걸굴이 너무 예뻐. 저거 사주고 싶은 거야, 오빠가. 그 마음이 어떤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오빠가 어떻게 해요? 영희가 치는 기타 소리는 영희에게 너무 잘 어울렸고 나는 먼저 골랐던 꽤 쓸만했던 라디오가 아니라 그만 못했던 라디오를 사고 기타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두 개를 산 거야. 좀 더 싼 것으로 바꾸면서 영희가 들고 있는 기타를 가리켰다. 자, 그래서 두 개를 사왔거든. 자, 근데 그 다음 문장에 밑줄 쳐있네. 그 라디오는 어떻게 되고? 고장나요. 기타는 줄이 끊어졌어요. 이건 모르는 게 아니. 밑에 있지만 꿈이 모두 좌절됐다. 너무 짠하지? 짠해요. 참. 그 라디오가 고장이 나고 기타는 줄이 하나 끊어졌다. 이때 그래도 우리 영수가 방송통신고등학교라도 다니고 어떻게든 공부를 했었으면 좋았을 거야. 자, 줄 끊어진 기타를 영희는 쳤고 나는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을 아버지는 개천 건너 주택가에 사는 젊은이에게서 빌렸다. 여기서 조심해서 읽으셔야 되는데 개천 건너 주택가는 잘 사는 동네야. 잘 사는 동네인데 거기 사는 젊은이에게 빌렸으니까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그러면 지석이는 부잣집 아들이구나. 근데 그건 아니야. 지석이는 뭐냐면 그 집에 있는 가정교사였어요. 예전에는 입주 가정교사들이 꽤 많았어요. 그 집에 살면서 그 집 아들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하루 종일. 그냥 거집 사는 게 24시간 노동을 하는 거지. 그런 가정교사들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얘는 지식인이기만 한 거예요. 지식인. 자, 아버지와 그는 서로 통하는 데가 있었다. 지석이 하는 말을 나는 들었었다. 그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이제 없다. 거의 이제 없다. 현실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 라고 말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같이 읽어볼 건데 여기서 지석이를 누구 시킬까? 좀 말을 세게 할 수 있는 애들이 말 센 애는 우리 중에는 없어 보이고 큰일 났네. 그럼
그럼 전혀 안 셀 것 같지만 목소리가 다소 클지도 모르는 지우를 시키자. 네? 지우가 지성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아버지는 고은이가 아니야. 그래 누구 민규 일킬까? 그래 아버지 민규. 자, 그럼 지우가 시작해. 자, 민규 지우. 자, 외가 아버지입니다. 자, 민규 양 외부터. 아버지가 물었다. 지성은 말했다.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욕망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도 나중에 눈물 흘릴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만 사는 땅은 죽은 땅입니다. 아저씨는 평생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일을 안 하다니 일했지. 열심히 일했어. 우리 식구 모두가 열심히 일해. 그럼 무슨 나쁜 짓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법을 어긴 적은 없으세요? 없어. 그렇다면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어요. 기도도 올렸지. 그런데 이게 뭡니까? 뭐가 잘못된 게 분명하죠?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이제 이 죽은 땅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다니 어디로? 달나라로. 자, 이거야. 근데 말이 보시면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했고 그 다음에 나쁜 일을 한 적도 없어. 그럼 기도도 했으면 어떻게 돼야 돼? 이건 아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 열심히 일했다는데 왜? 너 나쁜 일도 안 했다며? 근데 왜? 이거 뭐야? 불공평하다는 거지. 요 대사를 통해서 이 사회가 불공평하다는 거 너무 잘 보여준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왜 이제 그런 왜 그러고 모르니까 사람들은 이제 사랑이 없는 욕망만 갖고 있대요. 떠오르는 시가 있지. 슬픔이 기쁨에게. 막 떠오르지 않아? 안 떠올라? 그래서 너에게도 눈물을 가르쳐주고 싶다고 막. 그리고 네가 겨울날 그 할머니한테 그 귤 2개 얻어놓고 저 타고 웃는 너를 위해 너에게 눈물을 가르쳐주고 싶다 이거잖아. 근데 요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야.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야. 사랑이 없는 욕망. 그래서 우리 슬픔이가 너에게도 슬픔을 가르쳐주고 싶다 이러는 거지. 기쁨이한테. 그 시가 떠오르죠. 사랑이 없는 욕망만 갖고 있다. 사랑하는 건 없고 남들이 얼어 죽든 말든 나의 욕망만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거기에 연민의 눈물을 흘릴 줄 모른대. 자, 이런 사람들만 사는 땅, 자기의 기쁨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거 죽은 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 죽은 땅은 어떤 땅이야?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이 팽배한 현실을 말하는 거죠. 거기 희망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죽은 땅이 그럼 결국 의미는 뭐냐? 자신만의 욕망만 있는 거야. 그래서 개인의 이기적 욕망이 팽배한 현실. 욕망만이 팽배한 현실. 이런 현실은 죽은 땅과 같죠. 이거 우리가 과감히 거부하긴 해야 돼. 팽배한 현실. 자, 이런 사람들만 사는 거 죽은 땅입니다. 동의했어요. 아빠가. 확인. 아저씨는 평생 동안 일 안 했냐? 했다. 우리 가족 모두 열심히 일했다. 나쁜 짓 한 적 없다. 기도도 드렸다. 자, 그런데 이게 뭡니까? 뭔가 분명히 잘못됐죠? 자, 얘가 아주 말하기 거의 소크라테스야. 질문을 통해서 답을 딱 찾아내잖아. 이게 사파수를 배웠나봐, 우리 지석 씨가. 그래서 질문의 형식으로 부조리한 현실을 확 느끼게 해주잖아. 좀 느껴봐. 확 느끼게 해주잖아. 자, 질문의 형식으로. 우리 나 학교 다닐 때는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우리 대한민국에서 공정한 건 딱 하나밖에 없대. 니네는 아니야. 니네 좀 조금 아닌데 우리 때는 입시밖에 없다고. 대한민국의 입시처럼 공정한 건 없다. 우리 때는 왜 이게 쫙 성적대로 가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공정한 게임에서 꼭 승자가 되라고 축원해 주셨지. 왜냐 어차피 부조리한 사회이기 때문에 니들이 요 공정한 룰은 대학 입시로 끝.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연줄 한개 뭔 줄로 다 순서가 바뀌는데 공부만큼은 순서대로 된다. 이게 대한민국이었는데 요즘 약간 종합전형이 뭐 이런 게 좀 깜깜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참 입시 하나는 공정하죠. 그래도 아직까지 수능 시험지 유출 이런 거 없었잖아. 들어봤어? 그런 거 없잖아. 시험지 유출돼봐. 수능 시험지 유출되면 그런 일 없어야 될 텐데.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공정한 수능 시험을 갖고 있는 나라도 없고. 자, 그래서 내신도 그렇잖아. 명지고 시험지 유출 이런 거 본 적 있어? 선생님이 막 돈 받고 문제 찔러줬다 이런 적 없잖아. 얼마나 공정해. 그건 좋은 학교야. 그래서 얘들아,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탄 건 우리도 많고 세상에. 자, 그래서 이게 공정한 룰이 있는 이 시험이 얼마나 좋은지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번 이 공정한 시험에서 잘 봐라.
이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하지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말이 좀 긴 새 떠난대. 그래서 어디로 가냐고 그랬더니 달나라래.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그래서 죽은 땅과 달나라는 서로 대조죠. 죽은 땅은 떠나야 될 공간이고 달나라는 가야 될 공간인데 문제는 한 박자 더 들어가면 이 가야 될 달나라가 실제적인 방안이 아닌 거예요. 실제적인 방안이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현실인 거지. 좀 슬프네. 자, 그러고 이렇게 얘가 과거를 회상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얘들아 하고 다시 부르시죠. 그래서 장면이 급격한 전환을 한다라고 돼 있어. 과거에서 현재로 이동하는 거야. 얘가 아빠와 지섭이가 대화하는 장면을 과거 회상하고 있다가 엄마가 다시 얘들아 하고 부르니까 현재로 돌아왔어요. 어머니의 불안한 음성이 높아졌다. 뭔가 긴장되지. 진짜 불안해한대잖아 자꾸. 자, 나는 책장을 덮고 밖으로 뛰어나갔고 영호와 영희는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고 있었고요. 나는 방앗간으로 나가 하늘을 봤대요. 그랬더니 아까 그 높은 굴뚝,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자, 그 맨 위에 누가 있어? 아버지가 서 있었다. 아버지는 그 지섭씨가 달나라로 가야 한다고 했잖아. 아버지가 달나라로 가시려고. 자, 이제 그 맨 꼭대기에 아버지가 서 있었고 바로 한 걸음 정도 앞에 다리 걸려 있었다. 상상해보면 그림이 어떻게 될까요?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이제 굴뚝이 이렇게 있겠지, 공장 굴뚝. 그리고 여기 아버지가 서 계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다리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좀 큰가? 한 걸음만 가면 아빠가 다락에 가까이 갈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아빠가 뭘 날리신 거야? 종이 비행기를 날리신 거지. 종이 비행기 못 그리겠다. 아니야, 그려볼까? 생각해. 아닌 거. 그래서 종이 비행기를 아까 날리신 거야. 자, 이런 부분들이 동화적 요소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우리 맨 앞에 있었잖아. 그 동화적인 기법 뭐 이런 것들이 사용됐다라는 게 이 부분이야. 그래서 맨 꼭대기 아버지가 서 있었고 바로 한 걸음 정도 앞에 다리 걸려 있었다. 아버지는 피레침을 잡고 발을 앞으로 내밀었다. 얼마나 위태로웠을까. 자, 저 달나라로 가고 싶은 이 비극적 현실에서 벗어나 희망을 찾으려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아버지의 어떤 이곳에선 도저히 안 되니까 그곳을 가고자 하는 몸부림 같은 거야. 근데 거기서 아버지가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거지. 그 얘기는 뭐니? 달나라를 가고자 하는 그 모습을 그렇게 동화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달나라에 갈 수도 없고 저 종이 비행기를 백날 날린들 아무 효과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 진짜 날리는 거야 아니면 죽는 거예요? 이게 뒤에 다시 또 나와요. 이렇게 해갖고 이 뒤에 뒷부분 줄거리에 보면 이때는 죽지 않으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돌아가세요. 자, 그래서 종이백을 날렸다야. 자, 그리고 나서 뒷부분 보시면 동네 주민 대부분은 투기꾼에게 입주권을 팔아 동네를 떠나고 우리도 이제 입주권을 팔게 되지만 가족의 몫으로 돌아오는 건 거의 없었고 입주권을 판 날 아버지가 사라지고 영희도 사라졌는데 아버지는 결국 또 불뚝 공장으로 가셨고 거기서 몸을 던지십니다. 그래서 영희는 입주권을 사서 사가지고 갔던 거강꾼인 어떤 부자 청년의 아파트로 따라가서 그가 잠든 사이 입주권과 돈을 훔쳐서 나옵니다. 영희는 그 돈으로 갖고 신청을 하고 아버지가 죽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한번 이 소설을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뒤로 넘기시면 작품 한눈에 보기가 나옵니다. 지학사가 너희들에게 주는 선물. 이거 잘 외워주시고. 자, 우리 중에 물론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국어력이 좋은데 아주 기본적인 걸 안 외워서 성적 안 나오는 애들 있단 말이야. 그 친구들이 이걸 외우잖아? 그럼 걔네들이 수직 상승을 해. 그러니까 걔네들 책을 갖다가 얘를 다 찢어. 혹시 애들 이거 외우면 어떻게 해? 그러면 나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자, 그래갖고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튼 요 내용이야. 그래서 나봉 행복동이 갖는 의미, 그 의미고 성격 보시면 어머니는 인내심도 있고 뭐 이제 현실적이고 영수는 이렇게 냉정한데 영우 봐봐. 급하고 쉽게 흥분하고 현실에 대한 분노와 저항은 있으나 거기다 또 써야지 대책은 없음. 정말 별로야. 영어 좀 그래. 자, 영희 막내는 뭐 순수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소재의 상징적 의미. 난쟁이도 우리가 써드렸잖아요. 사회적 약자를 의미한다. 상징적인 거지. 1만 년 후의 세계는 뭘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암시하는 거다. 뭐 이런 거야. 그래서 거기 상징적 의미 정리되어 있는 것도 보시고. 작가는 이 작품 왜 썼냐? 또 고발하려는 거지. 사회가 이렇다는 거. 자,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학습 활동으로 넘어가시면 1번은 뭐 또 인물들에 대한 성격 나오는 거고 2번도 나봉구 행복동에 대한 까닭을 묻는 거고 3번도 역시 별 얘기 없고 자, 그 다음 4번을 내가 시를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할 수 있겠네. 2분이면 충분해. 자, 4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작품과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시야. 시인데 마치 대화 같지 않니? 자, 지금 어떤 거냐면 역시 이제 철거를 해야 돼요. 근데 거기 사람이 살고 있어서 철거를 자꾸 미루고 있는 거야. 이거 누가 하는 말인지를 잘 읽으셔야 돼요. 자, 이제 철거하러 온 사람들이 지금 부숴버릴까? 안 돼. 오늘 밤은 자게 하고 내일 아침에 합시다. 이게 도대체 뭘까? 이 대화의 의미는 뭘까? 안 돼. 오늘 밤이 벌써 며칠째야. 소장이 알면,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 재개발 현장의 소장이 알면 큰일이다. 너 지금 자꾸 오늘 밤 하룻밤 하는데 밀고 있다. 자, 그러니까 또 다른 이제 인부가 그래도 안 돼. 이러고 있는 거지. 자, 이 인부들의 대화. 자, 이 인부들의 대화를 그 철거 당할 집에서 듣습니다. 자, 두런두런 인부들 목소리 꿈결처럼 섞여 들어오는 루핑집 안에 단칸벽에 기대어 있는 그 여자. 이때 루핑집이라는 건 루핑이네 집이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사람 이름인 줄 알고 있어. 루핑이가 그 동남아시아 얘네 집인가? 뭐 이러면서 우리 사부딘 뭐 이런 생각나요. 사부딘 뭐 이런 애인 줄 아는데 루핑집은 뭐냐면 물막이 천으로 지붕을 한 무허가 주택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판잣집보다 더하지. 판잣집은 그래도 판잣배기를 갖다 붙인 건데 여기는 그냥 천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 루핑집 안에 단칸벽에 기대어 그 여자. 그러니까 엄마인데 거기 기대어 있는데 그런 소리가 두런두런 들리는 거야. 오늘 허물어? 오늘 없애? 오늘 밤은 안 돼. 막 이러고 있는 거지. 자, 그러고 있는데 그 안에 작은 발이 삐져나온 어린 것들을 불빛인 듯 덮어주고는 가만히 일어나 앉아 칠흑처럼 깜깜한 밖을 내다본다. 이 여자가 이제 이불 밖으로 아이들의 발이 이렇게 삐져나왔나 봐.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좀 짠하죠. 불빛인 듯 덮어주고. 이게 뭘까? 왜 불빛인 듯이 덮어줬을까? 애 발을 덮어주는 거야. 엄마가 애가 발이 바깥으로 나왔으니까 춥겠다고 덮어준 걸 수 있는데 거기에 불빛인 듯이라고 그랬어. 여기 불빛이 비치면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 너네 도대체 여기 왜 살고 있는 거야? 하고 막 쫓겨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밝히면 안 되거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감춘 거야. 자신들이 여기 있다는 걸 들키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심정이고. 그래서 가만히 일어나 밖을 보니까 밖은 전부 어둡죠. 다들 떠나가서. 칠흑처럼 깜깜한 밖을 내다본다. 그래서 뭐 칠흑처럼이라는 건 기억 어둠이고 이게 이 집안에 이고 있는 여인이 암담한 삶을 의미하는 거고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면 다들 철거하고 없어야 되는데 이 철거를 하는 어떤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이 너무 안쓰러워서 하루하루 미루고 있는 거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여인이 굉장히 이제 암담한 현실을 직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나중에 이거 다시 한번 읽어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평가 문제 좀 꼭 풀어주세요. LC 평가 문제집. 자, 다음 주에는 원고지 하겠습니다.